올해로 37살 동갑내기 부부인 선아 씨와 정 씨. 아이는 없지만 강아지 2마리를 키우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는 두 사람.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던 지난 11월 17일 8시 40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이 아침에? 그랬더니 어머니 죽었어요. 그러면서 막 울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119에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선아 씨는 병원 이송 중 심정지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선아 씨의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했던 가족들. 그런데 담당이가 선아 씨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꺼내든 사진을 본 순간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대체 선아 씨는 어떤 상태였던 걸까?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을 만나봤습니다. 안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자가 어디 있는지조차 처음에는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신고자분한테 안방을 봐도 환자가 안 보이는데 도대체 어디에 환자가 있냐라고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침대 옆에 1인용 소파를 저한테 손가락으로 가리켜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환자분이 목까지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그 이불조차도 대변으로 색이 변해 있던 상태였고 환자분 머리맡에 핸드폰 거치대가 환자분 얼굴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게 가려져가지고 자세히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선아 씨의 상태를 확인하자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구급대원. 전신에 이제 대변으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였고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몸에 전신에 다 퍼져 있는 상태였고 제가 도착한 상태에서도 환자분은 대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얇은 민소매티 하나만 걸친 채 대변과 구더기로 뒤덮인 이불을 덮고 소파에 기댄 채 누워 있었던 선아 씨. 엉덩이는 물론 배, 허벅지와 종아리까지 신체 전반에 걸쳐 괴사가 진행됐고 부패된 부위마다 구더기가 들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다음 날인 11월 18일 오전 10시경 선아 씨는 37살의 이른 나이에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이가 가족들에게 선아 씨 사진을 보여주며 상태를 설명할 때 남편 정 씨가 보인 반응은 다소 의아했다고 합니다. 의식이 없는 선아 씨를 발견해 병원까지 함께 온 남편 정 씨가 아내의 상태를 마치 처음 본 것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선아 씨의 상태를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정 씨. 놀랍게도 그는 아내 선아 씨의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군부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 중이던 남편 정 씨. 의식을 잃은 아내를 발견하기 전 집에서 출근 준비를 했었다는 그는 정말 선아 씨의 상태를 몰랐을까? 119가 출동했을 당시에 찍었던 사진인데 이 상태를 그냥 보면 살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온 집안을 진동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바닥 쪽을 보면은 이 진물이 흘러가지고 지금 새카맣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됐다 그러면은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인지를 못하기가 쉽지 않죠. 함께 살았다면 맡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부패의 냄새. 하지만 정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냄새를 못 맡았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제 동생이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생길 정도로 페브리즈랑 인센스 스틱 그 향을 피워서 몰랐다고 그랬대요. 실제 선아 씨가 앉아있던 소파 옆 테이블에는 각종 섬유 탈취제와 다량의 인센스 스틱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화장실 선반에 있던 디퓨저에는 향을 퍼뜨리기 위한 막대가 화장실 면적에 비해 다소 많이 꽂혀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선아 씨와 친하게 지내며 집에도 드나들었던 지인은 남편 정 씨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언니가 그렇게 방 안에다 인센스나 캔들을 피우는 건 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막 심하게 무슨 어떤 냄새가 묻힐 정도로 핀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평소 자식처럼 아끼는 강아지들 때문이라도 선아 씨가 향이 강한 탈취제나 방향제를 쓰지는 않았을 거라는 지인. 우린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선아 씨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 두 사람의 생활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올 봄까지만 해도 여느 부부와 다르지 않게 퇴근 후 함께할 시간을 기다리고
저녁 메뉴를 고민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던 두 사람. 스치듯 던진 선아 씨의 말 한마디에도 깜짝 선물을 하곤 했던 정 씨. 평범하면서도 행복했던 일상을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올해 5월 정 씨가 걸어온 전화에서 선아 씨의 어머니는 낯선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실은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다는 말에 선아 씨와 직접 통화를 했다는 어머니. 야 왜? 그랬더니 엄마가 갈까? 그랬더니 엄마 나 공황장애가 왔어. 그러면서 그래갖고 힘들어.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엄마 조금만 참어. 내가 좋아지면 갈게. 조금만 참어. 보고 싶어도 참어. 그래서 선아 씨는 어쩌다 공황장애를 앓게 된 걸까? 같이 가는 언니가 엄청 괴롭혔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시작했다라고 들었어요. 한 2년 넘어서 이게 좀 힘들다고 네. 같이 일하던 직원하고 약간 좀 피격한 거 있었어요. 선아 씨가 2년 전 퇴사할 때부터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발생했던 걸까? 그런데 지난 2년간 선아 씨가 내원했던 병원 기록을 살펴본 결과 우울증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신고자인 남편분한테 환자분이 우울증이 있다고 출동 지령서상 나왔는데 우울증을 진단받은 병원이 어디 병원인지 제가 질문했을 때 우울증으로 인해 다니는 병원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고 본인 스스로가 아내분을 생각했을 때 우울증 같아서 우울증이라고 말했다고 했고 병원의 진단이 아닌 오직 정 씨의 판단에 따라 선아 씨에게 우울증이라는 병명이 붙은 걸로 보이는 상황. 선아 씨의 고립과 남편 정 씨의 방치가 시작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8월 중순부터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아 씨의 메시지는 급격히 줄었고 정 씨가 일방적으로 편의점 매대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낸 직후에 두 사람은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아 씨가 누워있던 소파 옆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던 간식들. 확인 결과 이는 평소 선아 씨가 정 씨와의 대화창에서 주문하던 것들과 일치했습니다. 선아 씨의 휴대전화에는 그녀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불이 더러지면 깨끗한 이불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생겼다며 간식을 사다 주거나 이불을 갈아주는 최소한의 행동만 한 남편 정 씨. 정작 아내 몸에 생긴 변화는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걸까? 자료를 보면 뭐 우울했을 가능성도 있고 공황 발작도 있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높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공황장애가 있다고 해서 거동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녀가 의자에서 못 움직인 건 자유의지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선아 씨의 의료 기록을 한참 동안 살펴보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뜻밖의 얘기를 꺼냅니다. 그 흉부 CT에서 그 오른쪽 1번에서 6번까지의 그 다발성 그 갈비뼈 골절 소견이 있어요. 1번, 2번은 사실 CPR하면서 잘 안 부러지거든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1번과 2번 갈비뼈가 골절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부러졌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외력이 작용했다는 거를 굉장히 의심해 볼 수 있다. 폭행의 가능성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선아 씨가 소파에서 꼼짝하지 못한 채 괴사가 진행돼 결국 폐혈증에 이른 이유. 이는 우울증 때문이 아니라 외력, 즉 폭행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 숨겨진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청 활기찬 친구거든요. 파주에 있잖아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한번 교통사고가 한 번 났었어요. 그 이후로 운전을 안 했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떨어져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운전도 할 수 없게 된 그녀는 점점 남편 정 씨에게 의지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적었는지는 시점을 알 수 없지만은 선아 씨가 남편 정 씨에게 남긴 편지 2장이 발견됐습니다. 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미안해로 시작하는 편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은 남편 정 씨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일이 잦아졌고 두 사람 사이의 대화 역시 점점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편지에서 정 씨는 선아 씨에게 이별을 언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에 선아 씨는 너무 무섭고 두렵다며 여러 차례 사과의 말을 남겼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주도권을 가진 쪽은 언제나 선아 씨였다는 주변인들의 기억과는 사뭇 다른 편지 속 두 사람의 모습. 경제적, 심리적으로 선아 씨가 정 씨에게 의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두 사람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을 것이라는 전문가. 그 관계가 역전된 이후에 남편이 그전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고 이것이 어떤 물리적 폭력적인 형태로 나갈 수도 있고 폭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력에 버금갈 정도의 언어적인 정서적인 그런 학대가 일어날 경우 상대방은 무척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감기에도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울 만큼 점점 거동이 불편했던 선아 씨는 왜 정 씨에게만 의지했던 걸까? 지금 이 피해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해자인 남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심리적인 가스라이팅 상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것이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선아 씨가 고립되고 방치된 직접적 원인은 정 씨의 가해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우리가 확인한 분명한 사실은 신체 전반에 걸친 괴사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선아 씨를 홀로 남겨둔 채 태연히 회사에 출근하고 지인들과 어울렸던 정 씨의 모습입니다. 그 아내가 욕창이 생기고 그렇게 고통받는데도 그 아내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음식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내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아 씨의 죽음을 바란 게 아니라면은 음식을 챙겨주고 더러워진 이불을 갈아주면서도 보다 일찍 119에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였을까? 배우자의 상태가 대단히 심각해져 가는 어떤 지점부터 분명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았을 거예요. 깨달았을 테고. 그런데 그때 119에 신고할 구조 요청을 할 용기를 갖지 못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책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군인입니다. 이 책임이 나에게 왔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 나에게 올 수 있는 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정 씨가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고 끝까지 주장한다면 그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 유기치사죄가 지금 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경될 만한 부분이 일단은 별로 없어 보이고 5년에서 7년, 길게는 뭐 10년까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남편 정 씨가 전역하면은 꼭 가족의 곁으로 이사를 온다던 선아 씨는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선아 씨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이곳을 찾는다는 가족들, 특히 이날은 꼭 와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아 씨의 생일입니다. 7살 좋아했던 건데 다시는 함께 할 수 없게 된 선아 씨의 생일 파티. 아버지는 차마 딸 선아 씨 얼굴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북받치는 눈물을 속으로만 삼킵니다. 시켜주지 고생하고 미안하지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난 선아 씨가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길. 선아 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